첫 단원 평면좌표입니다. 오늘 여기 다 끝날 텐데 아마 아무리 천천히 다 끝날 텐데 평면좌표 단원 말 그대로 이제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에 대한 처리인데 이제 책을 이제 피우고 있어 진짜. 자, 첫 번째 이제 우선은 시작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거리를 배우는 게 있는데요. 거리. 이 거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거리 하면은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점점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공식을 헷갈리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설마. 그쵸?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고등교과에서 다루는 거리 중에 중요한 거.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 공식은 여러분이 당연히 배우면 알 겁니다. 혹시나 뭐 까먹었어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거고 연습하시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얘네를 갖다가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중위권, 중하위권 다 하는 거고 반대로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 항상 식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런 걸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다시 또 나뉘기는 해요. 다시 또 나눠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냐 아니면은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냐인데 당연히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둘 다 줄여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느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10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 수학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거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뭐예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표시를 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와. 신입생인가? 재미없네. 자, 저기 지각하면 밖에 걸어 잠깁니다. 12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오세요. 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돼요. 큰 거에 작은 거 절대값 표시고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고 누가 큰지 모를 때 하는 게 절대값 표시예요. 참고로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바꿔도 똑같아요.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바꿔도 똑같다고요. 알겠죠? 이거 몰랐던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기말 때 부등식 가르칠 때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예상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기말 범위에서 절대값 부등식 문제가 꽤 많은 학교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게 다 나왔거든요. 대부분. 이게 다시 나와요. 여기서.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바꿔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선상에서 A의 좌표가 X고 B의 좌표가 1이고 C의 좌표가 2야. 네? 그때 선분 AB하고 선분 AC하고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요.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보였잖아.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1학기 때 절대값 부등식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됐고. 특히나 그러면은 한 점이 원점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절대값 돼요. 그래서 니네가 이미 알고 있던 게 원래 니네가 중1 때인가 배우는 게 절대값 x의 정의를 뭐라고 배우냐면은 원점에서 x까지의 떨어진 거리라고 이렇게 배워요. 그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됐죠? 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따지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절대값 처리. 물론 누가 누구보다 큰지 알 때는 굳이 절대값 처리할 필요가 없죠. 절대값 처리를 하는 건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끝이야. 근데 누가 큰 건지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절대값 처리를 해라 이 얘기예요. 됐죠? 되게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자세히 친절하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됐습니다. 이런 거 됐죠. 자 좌표 평면으로 갑니다.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를 쓰죠. 밑에 잠깐 그림 보시면은 내가 점하고 점을 안다. 그때 이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밑변하고 높이 요거를 구한 다음에 제곱의 합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죠. 그때 밑변하고 높이는 보다시피 밑변은 여기 x 값에 요 떨어진 거리 차죠. 절대값이네. 그래서 요 높이 y 값에 차죠. 얘네들로 표현되는 거죠. 제곱 피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평면상에서의 거리는 x1에 x1 y1하고 x2 y2가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따질 때 요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 밑변의 길이는 절대값 x2-x1이었고 높이에 대한 길이는 절대값 y2-y1인데 저기 절대값이 사라진 거는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지운 것 뿐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주로 읽으냐? 선생님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x값 뺀 거를 제곱하고 y값 뺀 거를 제곱을 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령껏 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문자를 되도록이면 앞에 쓰는 게 좋죠. 혹시나 문자가 있으면. 그죠? 숫자 계산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숫자 계산도 마찬가지인데 3,-1에서 뭐 마이너스 2,5까지의 거리야. 그러면은 루트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인데 아니 굳이 x값 뺀 거 할 때 여기서 이거 빼서 마이너스 5제곱 해도 되지. 해도 되지만 그냥 나는 여기서 이거 빼면은 5제곱. 자 y는 반대로 여기서 이거 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6제곱.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냥 계산 요령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반면에 이제 문자가 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뭐 실수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가능하면 앞에 쓰는 게 좋죠. 이거를 갖다 굳이 3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쓸 이유는 없잖아. 우리가 굳이 수학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x 빼기 3제곱 y 더하기 1제곱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좀 잘 보고 가능하면 좀 따라 하시고요. 자, 특히나 한 점이 원점일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한테 이 기본 공식을 여기 계신 분들은 설마 이거를 안 외우고 지금 몰랐더라도 오늘이 지난 이후에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수식이 나왔을 때 그 수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식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저기지만 아무튼 루트 x의 제곱 y-2의 제곱 만약에 이런 수식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뭐 그때 이제 문제의 문맥상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방금 배운 단원이 평면좌표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x, y라는 점에서 0,2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얘를 주고 오른쪽을 주고 왼쪽을 구하세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을 주고 오른쪽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식해석. 식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곧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쪽은 그냥 단순 계산이 되겠고 요거 이제 식을 해석하는 거
이 식을 해석하는 능력을 분명히 키우셔야 되고, 이런 건 집중해서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넣어야 돼요. 이런 건 복습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이해되잖아요. 되죠? 되죠? 시켜봐야죠. 진짜.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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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쟤를 해석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쟤를 해석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죠. 이걸 해석하기 나중에 뭘 해석을 다양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대부분 내가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x, y에서 2, 1까지의 거리 이렇게 주로 많이 읽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꼴이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한데, 예? 아니 예를 들어 x-2, y에서 0,1까지 거리해도 돼요. 맞아요? 그잖아. 해석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양한 상황을 그러면 뭘 써요? 그건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를 예언하는 것 뿐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이상한 고정관념이 잡히시면 또 안 돼요. 다윤이? 뭐예요? x, y에서 0,0까지 거리. 다른 거. 원래 얘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치? 근데 소위 말해서 대표주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대표는 우선 얘가 있고, 얘만큼 또 많이 다뤄지는 대표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 가장 많이 또 다루는 게 얘 해석을 할 때. 뭐게? 뭐? x, 0이랑 0,y. 오, 신입생 클래스가 진짜. 이거만큼 많이 쓰이네. 네? 이거만큼. 이거 여러분 어디 가면 다시 나오냐면은 뒤에 가서 2단원, 이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가면 다시 나오거든.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정확하게는 대칭 이동 갔을 때 다시 나오거든. 그때 이 수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못 풀어. 못 풀어. 그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석하면 못 풀어. 이렇게 해석해야지 풀리거든.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야. 다양한데 대표 주자 미리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바로바로 집어넣으세요. 복습해서 익히는 거 아닙니다. 복습해서 익히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거 못하진 않겠죠. 자, 옆에 이제 개념책, 책 있습니다. 하세요. 자, 1번에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A를 모두 구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문제를 푸시거나 하실 때 절대값이 안 들어간다. 아니네요. 그 문제가. 잘못 봤어요. 아무튼 자, 수직선에서 절대값 안 쓰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주의하시고. 얘는 뭐예요? 1번은 루트 원점이니까 그냥 A의 제곱 77에 49 A의 제곱 이게 10이죠. 50 A의 제곱이 100이죠. 나누면 2고 A는 풀마 루트 2. 이런 문제 안 되겠죠. 2번도 별로 영향가 없죠. 여러분한테 내가 뭐 이런 거 산수를 가르쳐 드릴
그죠? 이거는 그래도 합시다. 자, 별 연산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나 그냥 계산 어떻게 하나 잘 보여주지 않는다. 루트 뺀 거 제곱 4416 뺀 거 제곱 a 더하기 1 제곱 4루트 2 양면 제곱하시면 16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은 4416 32 넘어가서 16 제곱근 처리하시면 풀마 4 a의 값은 3 마오. 난 이렇게 풀고 몇 번 얘기했다시피 굳이 여기에서 얘를 전개하는 게 좋으냐, 전개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전개를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연산이니까 보시면 되고, 옆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푸셔야 돼요. 이제 뭐 우리가 뭐 가끔 학기 중에나 그럴 때 뭐 이렇게 너무 이틀 바로 텀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연타로 수업이 있으니까 과제할 시간이 없으면 뭐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지금이 어쨌든 뭐 지금 아직 뭐 방학을 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다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다. 됐고 여기는 별거 없어요. 이따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때 좀 더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을 질문하시고. 자, 얘 이제 이번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y축 위의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딱 보셨을 때 y축 위의 점 뭐 0,a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 공식을 쓸 건데, 거리 공식에 루트가 있는데 미리 양변 제곱을 그냥 해버리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 여기에서 여기까지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개하셔도 되고 합차하셔도 되고 아무튼 뭐 풀어주시면은 a 값 나오겠죠. 그죠? 영향가 없는 문제고, 오히려 이제 내가 아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되게 고난도 지식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알고는 계셔야 어쨌든 내가 좀 원하는 문제들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보거나 복잡한 문제 또 풀 수가 있을 거고, 뒤에 가면 직방 쪽에 좀 필요하니까 좀 딴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의 점인데 뭐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래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2니까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요 y축 위에 있는 점을 찾으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 우리가 요즘도 중학교 1학년 때 작도하죠? 작도했죠? 그죠? 그래서 작도하실 때도 들어봤을 텐데,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은 어떻게 작도하느냐, 뭐 그때 한번 잠깐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에 요 이제 자취라는 표현을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떨어진 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자취는 흔적이거든.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점에서 떨어진 데가 같은 데가 어디야? 다 찾아봐. 그러면은 여기쯤에 같지? 중점, 그지? 그러면 요쯤에도 같겠지? 요쯤에도 같겠지? 그죠? 같겠지? 이게 자취 아니야? 쭉 이으면 이 선이거든? 우리 이 선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 두 점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수직 2등분선. 그래서 이 물음의 답이 뭐가 돼요?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뭐다? 요거는 두 점의 수직 2등분선이 됩니다. 수직 2등분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풀 수 있냐? 요 두 점 이어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요. y절편 구하시면 되죠. y절편. 굳이 이 문제를 여기다 써먹으려는 건 아니야. 나중에 써먹을 때가 유긴하게 있어. 1학년 말고 2학년, 3학년 가서 나중에 미분단원 같은 데 가서도 써먹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뭐 방학 때 나한테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했지?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저번에 안 했나? 방학 때 나랑? 이건 안 했나? 안 했고. 했지? 했고. 했나? 안 했나? 우리 그럼 저기 둘은 저기 했나? 수투투? 넌 했지? 방학 때 나랑 지난번에 공수투 네. 했잖아. 네. 한 사람 있고 한 사람 있고 했는데 까먹었잖아. 왜 끝냈는지. 저기 하려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 사람, 근데 우리 공수투 나랑 안 했어도 한 적 있잖아요. 그죠? 한 적 있잖아요. 아니 했다고 대충 할 건 아닌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거거든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직방이거든요. 직방은 구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이거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지금 대답 못 하시면 큰일 나요. 직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기울기 곱 1. 저한테 기울기랑 점 알아야 돼요. 기울기랑 점. 직방은 기울기랑 점. 우리가 직방 단원 가면 다시 하겠지만 기울기랑 점 알아야 돼요. 그럼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수직 관계가 있으면은 기울기 곱은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해. AB의 기울기는 뭐가 돼? AB의 기울기는 x-x하면 r-r 하면 되잖아요. x 변화량 얼마예요? 3분의 2. 뭔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얘에서 얘 빼면 2인데 2분의 2죠. 1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저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는 점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요 중점이 있는 거죠. 요 중점. 얘랑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 거기서 반땡. 얼마야? 마이너스 1,1이네요. 더해서 반땡. 마이너스 2,1이네요. 아니 산수가 이상하면 얘기를 하세요. 표정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직방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직방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직방 돌리시면 y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 예?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y 좌표는 뭐가 된다? 6이 0, 마이너스 1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복잡한 문제나 이 문제 말고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다른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 또 써먹게 되더라도 있는 고1 때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중간중간 해주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익히셔야 되고 다시 하긴 하겠지만 직방 구하는 거 마찬가지고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뒤에 가면 다시 하겠지만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본연이? 기울기랑 점이요. 점하고 기울기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왜 굳이 바꾸는 겁니까? 기점. 기울기랑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랑 점. 꼭 체크하셔야 돼요. 기울기랑 점. 이게 중요하겠죠?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직방 구할 때는 그 이전에 중요한 건 우선 이게 되겠고 이게 되겠고 됐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좀 써라. 지금 되게 친절한 돌아와서
옆에서 다시 보고 얘기할 텐데, 자, 이 문제 끝났고 다시 딴 얘기인데, 여러분이 수직이등분선,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하면 뭐가 떠올라?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얘기 중에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떠오르는 게 없죠. 자,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문제인 건데, 자, 수직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지은이 뭐? 진짜 없다고? 뭐요? 이등변삼각형. 그래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 친구를 여러분들은 본받으셔야 돼요. 저렇게 헛소리도 짓거리셔야 됩니다. 응? 뭐야? 뭐야? 이등변 저 이등변 저기 이등변이 아니고 자 수직 이등변 하나만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아, 안 떠오르는구나. 자냐? 고민한 거야 눈 감고? 네, 그래? 잠깐 눈 감은 줄 알았어. 17쪽 잘 봐봐. 힌트가 거기 써 있을 텐데. 빠르게 싹 스캔해 보면 바로 안 보여? 지은이 봤어? 외심. 외심이 떠올라야죠. 외심. 외심. 수직이등분선 하면 외심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의 외심. 외심의 정의가 뭐야? 외심의 정의가. 외심의 정의가 수직이등분선의 뭐야?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 외심 아니야. 에? 중등도형은 빵꾸 났으면 빵꾸 났을 때 똑바로 떼우셔야 돼요. 내외심 정도 모르시면 뒤에 가서 무게중심 다시 나오겠지만 내외심 모르시면 다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자, 외심의 정의가 이거거든. 세 변의 수직이등 분선의 교점. 외심을 공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뭔지 알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외심을 까먹었어. 다시 이걸 익힐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세 명은 배운 거 아니야? 트라이앵글을. 10번씩 읽기. 그거는 딴 얘기죠. 이 그지야. 자, 근데 여러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알겠어요? 그리셔야 돼요. 외심을 그리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려? 잘 보면 삼각형 그리고 외심이라는 거는 세 변의 각각의 변의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I가 아니죠, 미안. 주로 O라고 많이 쓰죠. 외심이다. 지금 내가 그리는 순서대로 그림 그려서 익히셔야지 외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이 외심이죠.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에? 에? 성질이 있죠? 대표적인 성질. 외심의 성질. 이 정의고 대표적인 성질은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죠. 이거는 배경지식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니네 원반 가면 다시 나와. 그럼 그때 가서 또 하진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성질은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고 외심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등등 외심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서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까먹었으면 중학교 2학년 거 접수로. 책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알려주는 대로.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빗변의 중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오디오를 날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써줄 수가 없잖아.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다 써줘? 빗변의 중점 이렇게 다 써줘? 가르쳐 드리는 대로 외우셔야 돼. 빗변의 중점. 여기가 외심이야. 여기가 외심. 직각삼각형은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그냥 진짜 나머지 이 정도는 배경지식. 나머지는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고요.
둔각 삼각형은 외심이 외부에 있죠. 뭐 이런 건 정말 배경지시. 그 정도는. 됐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세요. 이거는 첫 번째 평면좌표 단원을 이용해서 풀 거면은 외심 P의 좌표를 갖다가 x, y라고 해서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PA, PB, PC가 같다로 하시면 자 모르는 문자 XY 두 개인데 여기 연방, 등식 두 개 나오죠?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얼핏 보면 2차 연방처럼 보이지만 쓱쓱 싹싹 지우면 1차 연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면좌표로 푸시는 거고 뒤에 가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으로 푸실 거면은 아까 배웠던 외심의 정의 뭐예요? AB의 수직이등분선하고 그 다음에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구하시면 되죠. 교점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뭐 중학교 때 배워서 배경식 알고 있죠. 외심 이런 거 할 때 아까 내가 그림은 얘 수직이등분선, 얘 수직이등분선, 얘 수직이등분선 다 했지만 두 개만 해도 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명은 해봤어야 되지만 그건 됐고 이제는 두 개만 해도 돼요. 두 개만 아무거나 두 개, 아무거나 두 개, 아무거나 두 개. 이게 이제 직방 단원에서 푸시는 외심 구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그 뒷단원에 있는 원방 단원에서 구하시는 외심 구하는 방법은 이제 원의 방정식 단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또는 뭐 표준형도 상관없지만 주로 원방에 요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대입을 해서 A, B, C 미지수 구하시는 거.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입, 점대입 3개.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원마다 이렇게 이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세 가지를 이용해서 다 구해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각각의 단원마다 자기가 아는 내용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출제 의도는 얘죠, 얘. 요거를 구하려는 거죠. XY 잡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됐지? 이따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필기들을 너무 안 하시네요. 필기들을 너무 안 하셔도 그렇다고 집에 와서 강의 보고 필기하실 것도 아니잖아. 그지? 설명해줄 때 여러분이 필기하시는 걸 별로 권장은 안 하는데 문제풀이 필기는 안 하시더라도 개념적인 필기나 이런 거 좀 하셔야지 자기가 집중을 해서 필기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AB 자 예제 3번 AB하고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뭐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점 P니까 얘는 P를 갖다가 뭐 X, 0이라고 하시면 AP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X-7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근데 뭐로 보여요?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뀝니다. 뭐 딱히 제한된 범위도 없고요. 그냥 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푸시면 돼요.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축방 따시고 그냥 가면 끝이겠죠? 그죠?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잘 보면 이제 예제 3번 X축 위에 점이란 조건이 있죠. 자, 옆에 보시면은 얘는 Y축 위에 점 P 2번은 Y는 X 위에 점이니까 얘도 뭐 이제 X, X 잡던가 하시면 되겠죠. 그죠? 3번에 Y는 X 빼기 1이니까 얘는 뭐 X,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자, 근데 이제 4번만 보시면은 4번은 세 점에서 점 P에 대해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데 주로 이제 차이점이 뭔지 찾아보라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점이 2개인데 얘는 3개예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다른 거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 점 P라는 애가
점 P라는 애가 다 어디 위에 있는 애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어디 위에 있다. 근데 얘는 그냥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 이게 좀 조건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 3-4번처럼 얘가 임의의 점일 때에는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화에서. 일반화에서 이게 구해진다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 뭐예요? 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데 어디에요? 무게중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학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볼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우리가 무게중심이 뭔지 안 배웠거든? 무게중심이 뭔지? 자, 여기서 해볼게요. 점 P를 x, y라고 잡을게요. 자, 제곱의 합이야. 식을 세우시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y-4의 제곱, x-2의 제곱, y-3의 제곱,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정리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x제곱 3개 있죠? 3x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계수에 대한, 1차 함계수에 대한 건데 1차 함계수 얘는 없고요.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x예요. 그죠? 상수항은 어차피 뒤에다 쓸게요. 냅둘게요 아직. 자, y제곱에 대해서 y제곱이니까 3y제곱이고, 자, 1차항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자, 상수항은 아까 x쪽에 생긴 상수항이 4에다가 1이 있었고 y에서 생긴 상수항이 4, 4, 16에다가 3, 3은 9에다가 1이 생겨요. 얘가 5고 15고 31 이렇게 잡히네요. 어쨌든 식 계산하시면. 자, 이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는 1학기 과정에서 했던 2차 함수단원의 최대 최소인데 대신 변수가 2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가 여러 개짜리 최대 최소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변수가 여러 개인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시는 분들하고 자기가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 선생님이 의도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거잖아. 이건 다 어차피 예습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래요 당연히. 변수가 여러 개짜리 최대쳐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한다고요? 한 문자까지만 좀 맞다고 할 뻔했는데 진짜. 변수를 하나로 통일하라 그래요. 그 변수를 하나로 통일할 때 필요한 게 관계식이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고. 얘는 다인이가 말이 맞는 그거야. 얘는 변수가 2개짜리 최대 최소인데 얘는 이 변수 2개가 2개 같지만 실제로 그냥 따로따로 있는 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최대 최소를 보시면 된다고. 각각의 최대 최소. 얘는 최대 최소 구하시면은 완전 제곱으로 가든 아볼로 그리든 3으로 묶어주면 x-2x니까 x-1의 제곱이야. 3으로 묶어주면 3으로 묶으면 4y니까 x-2의 제곱이야. 계산하면 상수가 얼마 나오겠죠? 해야지. 얼마야? 31에서 빼기 3 빼기 2인 4, 3, 12 15 16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값 얼마야? 16이야. 얘 최소값은 16이라고 답은. 2차 최대 최소로. 이제 중요한 거는 얘 자체의 값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얘가 이 최소가 될 때의 이 점 P의 정체가 뭐냐 보시면은 얘네들이 00 될 때가 최소 아니야. 제곱이. 그게 뭐야 결국 이 상황에서 1,2거든.
근데 1,2라는 게 어떻게 얻어진 거냐는 거를 얘네들을 갖다가 다 미지수로 x1, y1, x2, y2, x3, y3로 해서 똑같이 식을 세워 보시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바꿔 주시면 그러면 최소가 될 때 점 P의 정체 x 값은 축방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축방 때리니까 3분의 x1, 2, 3 나와요. y 좌표는 y 값은 3분의 y1, 2, 3 나오고요. 이렇게 일반화가 됩니다. 일반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냐? 좌표 평면에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는 어디냐?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 그거는 평균 내시면 됩니다. 평균. 점이 2개면 2분의 하시면 되고, 점이 3개면 3분의 하시면 되고, 점이 4개면 4분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평균 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특히나 점이 3개일 때 요 평균을 낸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죠. 우리는 이렇게 평균을 내놓고 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뭐라고 불러요? 무게중심이라고 뒤에서 배워요. 얘를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게중심이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세 점일 때 얘는. 2점이나 4점은 무게중심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걔네는 아니고 얘는 평균 내시면 된다 이거. 그래서 원래 여기 위에 있던 문제들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문제들도 했죠 여기까지? 여기서도 만약에 예로 합시다. 예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요. x축 위라는 말이. 그러면 요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최소가 될 때 P의 위치는 어디다? 평균 내시면 된다고. 2분의 평균 내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고 2분의 2 빼기 1이라고. 여기가 최소라고. 그럼 여기에서 재면 된다고 거리. 알겠습니까? 저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임의의 좌표 평균의 점이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용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런 배운 내용들을. 됐습니까? 아니 필기를 하는 인간들은 사실 뭐 이것 좀 필기 안 하시면 큰일 났네 이거. 물어보면 쓰겠어? 강의 보고 복습해서 쓸 건가? 복습해서 잘 쓰시든가. 응? 좌표 평면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 어디라고? 평균. 아무튼 이게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하니까 평균 낸다고 하는 건데 뭐 정확한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고 아무튼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어차피 다 들어는 봤으니까 예.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의 산술 평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산술 평균. 질문 있습니까? 질문? 단순 계산 문제 솔직히 니네한테 알려줄 것도 없잖아. 4번 넘어가서 삼각형의 종류 판단, 모양 판단입니다.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공부할 때. 자,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 뭘 가지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 뭘 한다? 변의 길이 관계를 조사하시면 돼요. 변의 길이 관계. 변의 길이 관계가 뭔지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그냥 뭐 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뭐니? 아니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되죠 뭐.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 그냥 내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나 보시면 되겠죠. 자, AB의 길이 구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루트, 자, 뺀 거 제곱 2는 4, 뺀 거 제곱 2는 4, 루트 8이고요. 그 다음에 자, BC의 길이를 구하시게 되면은 루트 뺀 거 제곱 66에 36, 2는 4, 루트 40.
그 다음에 CA의 길이 구하시게 되면은 루트 뺀 거 제곱 4416 4416 루트 32예요. 물론 학교 단답형 문제나 이런 거를 푸실 때에는 얘를 갖다가 제곱수 처리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게 맞겠고, 배우신 분들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요령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하겠지만 제곱수를 안 빼내는 게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를 안 빼내는 게 더 잘 보여요. 값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판단하실 때는 우선은 그냥 냅두고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거야. 얘는 뭐예요? 피타죠. 그죠? 그래서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에요. BC가 빗변인.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딴 얘기인데 빗변하고 빗면하고는 다른 거야. 그죠? 빗변하고 빗면하고. 이거 시험에다가 이거 빗면이라고 쓴 애들 있어. 시험 보면은, 선학기 시험 보면. 그리고 맞았다고 해, 틀렸다고 해, 이런 애들 있어. BC가 빗면인 직각삼각형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빗면은 뭐야? 빗면은 참고로. 빗면. 몰라? 그, 이렇게 나무토막 있을 때,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 면을 갖다 우리가 이제 빗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입체. 미안해. 자, 그래서 아무튼 빗면 아니야. 알았죠? 빗변이야. 빗변. 나머지 계산 문제는 별거 없게요. 됐습니다. 넘어갔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면담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좀 문제풀이 많이 좀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 진도 여기 5번까지 하면 이제 한 파트가 끝나는데, 예,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거고, 그 문제 풀어볼 시간에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시는 분 나와서 푸시고, 못 풀면은, 아니 뭐 그런 페널티 없어요. 못 풀면은 이제 뭐 사과하고 들어가자. 아무튼 나와서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이 우선은 이제 너무 소극적인 학생들이 많아. 수업을 임하실 때. 네, 적극성이 좀 떨어져. 적극성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자신감을 없이 키우는 이제 프로젝트로 앞에 나서 풀고, 응? 눈으로 욕하지 말고. 자, 넘어가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학년들이 유독 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하셔야죠. 자, 예제 5번. 예제 5번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1번 같은 문제인데, 좌표 평면에 ABC의 삼각형이 있는데 변 BC의 중점을 M이라 그럴 때 다음에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해라. 무슨 설명이 어느 정도 증명해라. 뭐 이 소리인데, 예. 이런 문제인데, 옆에 살짝 보시면 5-1번 보이죠? 5-1번. 5-2번 보이죠? 5-3번 보이죠? 자, 요런 류의 문제인데, 요런 류의 문제의 이제 요지는 뭐냐? 핵심은 뭐냐? 이런 걸 지금 가르치는 목적은 여러분한테 어떤 이제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그 도형에 대한 해석을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했던 해석은 주로 그 도형의 성질을 주로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닮음이니, 피타니, 뭐 합동이니,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참고로 수학에서 논증기하라 그래요. 논증기하. 그런 걸 논증기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이제 약간은 이제 방식을 다르게 도형을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 어떻게도 해결할 수 있냐, 도형을 좌표화하는 겁니다. 좌표화. 좌표 평면에 그 도형을 내가 임의로 올려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참고로 논증기하의 반대편인데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이름은 역시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방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니까. 해석기하. 좌표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표화. 자, 1번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거를 설명하래요. 얘를 논증기하로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여기 목적은 아니고, 삼각형을 그려. 대충. A, B, C, M, 중점, AM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림만 없지? 자, 이 상황에서 저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이 십자가의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원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쟤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으실 때는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 건지를 잡으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좋다라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M을 갖다가 원점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얘를 원점으로 잡으시면 얘가 이제 좌표 평면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들을 좌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수치는 모르니까 숫자로는 못 쓰고 문자로 써야죠. A, B 얘는 0,0 그럼 얘는 C, 0 그럼 얘는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C,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해석기야요. 별거 없죠? 그리고 나서 증명하시면 돼요. 어떻게? 좌변 AB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 AC 제곱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 계산은 천천히 합시다. 이제 빨리빨리 하시면 뭐 나와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나와. 좌변 끝. 자, 우변 2배. 자, AM 제곱 AM 원점까지 거리입니다. A 제곱 B 제곱 BM 제곱. 이걸 점과 점 사이 거리하는 애들이 있어. 간혹 이것도 이상한 애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과 점 사이 그 평면 공식을 쓰는 애들이 있다고요. 수직선인데 무슨 어느 죽을. 그죠? 그냥 거리 얼마에? C죠. 그죠? 제곱하시면 되죠. C 제곱. 둘이 같은지 보이래잖아. 같잖아. 지금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라고 해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2번 문제는 뭐냐? 1번을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5고 BC의 길이가 7이고 CA의 길이가 4짜리가 있고 D가 CA의 중점이래요. D가 CA의 중점. 그때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BD 녹색 길이. 그래서 위에 거 공식 쓰라 이거죠. 위에 거 공식. 그죠? 위에 거에다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위에 거에 공식에 이름이 있죠. 원래는. 응? 워낙에 이제 교과에서 자꾸 이제 이름은 언급을 잘 안 하니까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이제 뭐 배우신 분들 이름 있잖아요. 뭐 이름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알아두면 좋지 뭐. 맨날 부를 때 얘를 얘 걔 그 저 뭐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요. 이름 뭐야? 뭐 이름은 알아주세요. 써놓고. 자, 자,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이게 왜 기억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중선이 뭐야? 당연히 중선이. 권유현이 중선이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중선 정리라는 걸 알려드려도 중선 정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내가 항상 중선 정리를 가르칠 때마다 지금 중선 정리가 뭔지를 중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선이 뭔지를 모르는데 중선이 어떻게 알아? 중선이 뭐야?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이 얘가 중선이야. 얘 녹색 얘가 중선이라고 이름이. 니네 이걸 안 배웠냐? 다 배웠어. 언제? 중학교 2학년 무게중심 하실 때. 다 배웠어. 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중선의 교점이야. 다 배웠다고 중2 때. 네. 아무튼 그냥 다 배웠다고 하면 좀 짜증나죠. 중선. 그래서 얘가 왜 중선 정리냐? 아까 그림 부분에 중선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중선 정리라고 하고, 중선 정리는 뭐 이제 수식 증명은 했잖아요. 중선 정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선 정리는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을 그려요. 아무데나 그렸어요. 그럼 중선 정리라는 거는 뭐냐? 증명을 방금 했으니까 뭐냐면 중선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변의
제곱의 합은 그 합은 중선의 제곱과 대변의 절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혹시나 알아두실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서 알아두셔야 중선 정리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AB제곱 더하기 H제곱 저렇게 하시면 내일도 까먹으실 테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쌤, 저 오른쪽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반이요? 네. 상관없죠.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중선 정리는 공부를 하실 때는 그림을 그리셔야죠. 중선을 그려. 내가 이렇게도 한번 그려봤어. 그럼 중선 정리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다가 2배한 거랑 같다. 중선 정리 10번만 그려봐라. 아는 것이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주로 상위권 애들은 알아는 두거든. 심지어 여기서 1번 주고 지금 이거 2번 풀라고 해도 못하는 애들 많아. 2번 풀라고 해도 못하는 애들 많다고. 여기서 지금 이거 비디 구하라고 해도 못하는 애들 많다고. 이 문제. 왜? 이유는 단순해.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림이. 2번은 이렇게 생겼잖아. 돌려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못해. 이런 거 못하는 애들 많아. 여기에다가 이제 2번 문제로 와서 중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중선이 녹색 BD야. 그럼 중선 정리는 중선 옆에 있는 애의 제곱의 합은 2배에다가 중선의 제곱 몰라 대변의 반땡 제곱 한 거랑 같다. 이렇게. 중선 정리를 알아두시면 어디 가면 좀 써먹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대수적인 단원에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 가서도 중선 정리를 쓸 일이 좀 있긴 있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쓸 일이 좀 있기는 하고, 그리고 기하 단원 기하 가시면 또 쓰실 수가 있고, 기하 단원 가시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하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존의 선배들, 니네 1년 선배들이 기하가 이제 절대평가 ABC밖에 안 나오죠. 근데 니는 알다시피 등급이 나오죠. 5등급이 또. 그죠? 기하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또 기하 공부를 또 제대로 조금은 더 옛날 선배들보다는 또 많이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대로 하셔야 누군가 익혀질 거고. 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중선 정리를 익혔다고 해도 중선 정리를 배운 대로 익혀도 못 써먹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중선 정리는 언제 써먹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미리 아셔야 되겠는데, 중선 정리를 써먹는 게 언제? 문제 대놓고 막 주지 않거든? 중선 정리를 써라. 얘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제곱의 합이 나오시면은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제곱이야. 제곱의 합 패턴이 나오면은 중선 정리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원하는 바보. 제곱의 합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석 기하를 뭐 나한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요만큼만 하나 해드리고 옆에 있는 거 지금 5번에 1번이나 2번 해보라 그랬을 때 해보시면은 뭐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네가 옆에 있는 증명 문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증명하시오가 아니고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를 이렇게 K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증명하시오라고 잘 안 내니까 일반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런 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A 뭐 이런 데 뭐 B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이런 데 개수를 구하라고 등식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문제가. 근데 뭐 고난도 따로는 없고. 참고로 이제 5-3번은 여러분이 아마 중3, 중2 때 피타고라스 할 때 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위에 1, 2번 같은 것까지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근데 요 정도는 참고로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직사각형의 내부에다가 임의의 한 점을 찍고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렇게 다 연결을 해요. 각각의 꼭지점까지. 그러면 이제 3개의 선분이 생기는, 4개의 선분이 생기는데 얘네를 갖다가 이렇게 제곱을 더하면은 같다. 이거 중2 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2 때. 중2 때. 당연히 봤어요? 네,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2 때 증명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중2 때. 배운 것만 기억나는 오케이. 알아? 당연히 모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그거예요. 십자가.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라고 해봐. A, B, C, D. A, B, C, D. 그럼 요게 뭐야? 요거 제곱이 뭐야? 여기 써볼게. 요쪽 거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D 제곱이지. 피타. 요쪽 거 제곱이 뭐야?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지. 자, 요쪽 거 제곱이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지. 요게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지. 이게 너무 쉽게 되죠. 왜 더하면 같으니. 그죠? 이게 논증기야. 이렇게 증명하면 이게 논증기한 거야. 좌표를 안 했잖아. 그죠? 이게 논증기하고 얘를 갖다가 만약에 해석기하로 하실 거면은 이게 됐죠? 쉬워요. 요거 이렇게 해놓고 다 지우고 아까 다시 원래 세팅으로 가서 P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해석기하로 갈 거면은 원점부터 잡으라 그랬잖아. 대부분 원점 어디 잡겠어? ABCD 안 쓰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배경식인데 여러분 ABCD 사각형 이거 알파벳 잘 보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가끔 장난질 칠 때가 있는데 ABCD니까 ABCD 한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직사각형 ABCD랑 직사각형 ACBD랑은 당연히 다르게 쓰셔야 돼요. 알파벳을. 뭔 말인지 알죠? 한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ABCD니까 ABCD 이렇게 쓰면 돼. ABCD도 맞고. 근데 얘는 ACBD 이렇게 써야 돼. 뭐가 달라져? 대각선을 이루는 꼭지점이 달라진다고. 알겠습니까? 알파벳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막 쓰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해석기하는 주로 B를 갖다가 원점으로 많이 잡죠.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잡는 순간 나머지들이 좌표가 돼요. 어떻게 돼요? D를 A, B로 잡으시면 C의 좌표는 A, 0이 되고 A의 좌표는 0, B가 돼요. 그리고 나서 P의 좌표를 뭐 X, Y라고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좌변 땡땡, 우변 땡땡 계산해서 같다고 보이시면 이게 해석기하예요. 이게 해석기야. 이렇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은 평면좌표 한 파트입니다. 앞에 아까 보시면은 몇 개 건너뛴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우선은 2-4번은 다 해보시고 필수로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세요.